청년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며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청년 유출의 원인과 해법을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들어봤습니다. 의성 주민 800여 명이 국토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벌였습니다. 주민들은 대구 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을 의성에 배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이민자 유치부터 사회통합까지 전주기 지원을 포함하는 이민 정책을 추진합니다. K드림 외국인 책임제 등 27개 세부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영주 소백산 마라톤 대회와 대구 국제 마라톤 대회가 오는 7일 개최됩니다. 마라톤 코스를 따라 차량이 통제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의성군 통합신공항 이전지원위원회 등 의성 주민 800여 명은 2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국토부가 의성에 화물기 전용 화물터미널을 만들겠다는 명문화된 답변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집회 연설 도중 김인기 전 통합신공항 공동유치위원장이 자해를 시도해 복부에 자상을 입고 응급 차량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상북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에서는 처음으로 이민자의 유치부터 사회통합까지 전주기 지원을 포함하는 이민 정책을 추진합니다. 도는 2일 K드림 외국인 책임제를 주제로 27개 세부 추진 과제로 구성된 경상북도 이민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민정책의 모범적 시행으로 이민청을 경북으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경북형 이민정책 브랜드를 통해 해외 우수인재 유치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7일 2024 대구 마라톤 대회가 열림에 따라 대구 시내 곳곳이 통제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기존 루프 코스가 대구 전역을 한 바퀴 도는 순환 코스로 바뀌면서 행사 당일 교통 통제가 이뤄집니다. 대회 당일 출발지인 대구 스타디움 일대는 새벽 5시부터, 마라톤 코스 구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통제되고 후미그룹이 통과하면 순차적으로 해제됩니다. 도로 통제에 따라 시내버스 노선도 조정됩니다. 대구시는 마라톤 코스에 둘러싸인 교통선 발생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사전에 우회도로를 안내하고 교통통제 안내문 등을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주에서는 소백산 마라톤 대회가 오는 7일 개최됩니다. 영주 시민운동장에서 출발해 영주 시내와 선비촌 일대 등을 달리는 이번 대회는 풀코스와 하프코스 10km 등 4개 종목에 총 8,120여 명이 참가합니다. 참가자의 안전을 위해 대회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마라톤 주요 구간의 단계별 교통 통제가 이뤄지고 특히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 시민운동장과 영주역 일대 등은 전면 또는 부분 통제가 진행됩니다.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우리 지역의 선거구별 후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안동시 예천군 선거구로 가보겠습니다. 4명의 후보가 직접 말하는 주요 공약 함께 들어보시죠. 지방 소멸에 관한 부분들을 지금까지는 인구라는 차원으로 출산 장려라는 문제로 접근했는데 사실은 이런 자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사회적인 원인은 뭐냐면 교육과 일자리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라는 부분을 얘기하자면 결국 산업을 어떻게 육성하느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고령 친화 산업 부분이 경북 북부권과는 상당히 어떤 산업적인 적합도가 높기 때문에 그 산업을 육성시키면서 또한 고령화 시대에 그분들을 위한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 실용적인 차원에서 지역에 필요한 산업이 고령 친화 산업이라고 보고 제가 그걸 공약에 사실 제시한 것입니다.
저는 21대 국회에 있어서도 지방 소멸을 막고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성과로 2023년에는 의정 대상까지 수상한 바가 있는데요. 22대 국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국정 아젠다인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지방균형발전, 안동, 예천, 특히 신도청 소재지가 균형발전의 모범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특별법도 저희가 이미 발의해둔 바가 있고요. 21대가 부족하면 22대 초반에도 반드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서면은 법원 조직법을 반드시 개정해서 방금 말씀드린 국민들이 재판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경북 북부 주민들이 재판받을 권리를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동지방법원과 함께 우리가 행정법원, 가정법원, 그리고 안동지방검찰청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에게 고품격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지역민들이 더 좋은 법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안동지방법원으로 반드시 승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심인 대법원으로는 실질적인 상고심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고심 법원을 전국 5대 도시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광역도시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상고심 법원의 실질화를 기여할 수 있도록 상고심 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유수한 그 미술관인 구겐하임 미술관하고 협업을 통해서 세계적인 미술관을 짓는다. 그 예로 구겐하임의 스페인의 빌바오가 거기에 철강 도시였는데 완전히 쇠락했던 철강 도시가 빌바오의 구겐하임이 들어섬으로써 도시가 완전히 10만 도시가 활짝 핀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미술관이 지어지면은 한국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홍콩, 싱가포르, 중국에서 관람객이 다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안동 역사나 이런 큰 부지에 노벨상, 건축의 노벨상이라 할 수 있는 퓨리츠커 상을 수상한 사람의 건축이 들어서면 그야말로 랜드마크가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되는 겁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세계의 사람들이 관람객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며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총선 후보들은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청년 유출의 원인과 해법을 대구 수성구을 출마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지역 청년 유출 문제는 수성구 을에 출마한 후보 4명 모두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내 일자리 부족에 모두 공감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인선 후보와 무소속 박경철 후보는 청년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해 밑빠진 독에 물 붓듯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근본 처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인선 후보는 지역의 소프트웨어 인재 키움 양성 사업을 강조하며 AI와 의료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인재 키움 양성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계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아기를 놓고 여기서 생을 마감할 수 있을 만큼의 생애 전체 주기적인 청년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소속 박경철 후보는 지금의 청년들은 많은 지식을 갖춘 지식인이라며 무작정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하는 것보다 청년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석하고 충족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젊은이들이 어떠한 요구로 어떠한 환경을 요구하는지 우리 정치인들이 먼저 연구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거기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게 진정한. 개혁신당 조대원 후보와 새진보연합 오준호 후보는 청년들을 위한 기본소득, 공공주택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 조대원 후보는 청년 문제는 국회의원 한 명이 해결하긴 어렵다며 정부 지자체와 함께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업들이 이 대구 지방으로 내려오면 법인세를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파격적으로 감면해주고 그다음에 이 대구시 차원에서 기업들이 내려와서 활동하기 좋도록 각종 인프라나 지역 대학에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새진보연합 오준호 후보는 사회에 갓 나온 청년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며 첫 출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강조하면서 대구은행을 통한 청년 창업펀드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대구은행의 상생 책임을 좀 강조해서 그 대구은행을 받은 투자로 청년 창업펀드를 좀 조성하고 수성과 경산시의 통합 경제권을 조성해서 청년들이 더 많은 어떤 혁신의 기회, 창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후보들은 또 각각 살기 좋은 도시, 문화도시, 녹색도시, 관광도시 등을 내세우며 대구를 명품 도시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집을 나서서 10분 이내에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야말로 문화생활 거점 도시로서 거듭난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낮은 지역의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제가 끌어올려서 지금 여러분의 삶보다는 훨씬 살기 좋은, 피부로 느끼실 만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모든 주민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삶이 든든하게 보장되는 기본사회 수성구,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자연과 어우러지는 녹색도시 수성구를 만들겠습니다. 수성목과 연결된 우리 범어천을 청계천 이상으로 만들어서 전 국민이 우리 수성을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한 그러한 수성을이 될 것입니다. 화이팅! 청년 유출을 받고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제안된 공약 중 어떤 공약이 선택받을지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경상북도가 지방 상수도 원격 검침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는 신속한 누수 탐지와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유효기간 8년이 도래한 구형 수도 계량기를 원격 검침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2028년까지 110억 원을 투입해 도내 3만 6천 개소의 수도 계량기를 교체할 계획으로 올해는 10억 원을 들여 8개 시군 4천 개소의 교체를 추진합니다. 검침원이 세대를 방문해 수도 사용량 확인 후 요금을 부과하는 현재의 방식은 검침에 시간이 소요되고 검침원에 가장한 범죄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상북도가 미혼 남녀의 만남 기회를 대폭 늘리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경상북도는 결혼 정년기에 청년 인구 밀집도가 낮고 남녀 간 만남의 기회가 부족해 이에 대한 공공의 역할이 요구된다며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캠핑과 음식, 반려동물 등 취미 위주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청춘 동아리 운영을 비롯해 여름 휴가와 크리스마스 시즌 단기 체류형 캠프로 개장하는 솔로 마을 등이 있습니다. 경북도는 해당 사업을 추가 경정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미혼 남녀 현황과 선호 프로그램 등의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79회 식목일을 앞두고 나무 나눠주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안동시는 2일 남부지방산림청 안동시 산림조합과 함께 내나무 갖기 캠페인의 하나로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시민들이 선호하는 우량나무 29종 3만 7천여 그루를 포함해 안동 무궁화 500본과 매화 4,000본을 함께 배부했습니다. 영주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를 위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과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새롭게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은 임신이나 출산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여성은 13만 원, 남성은 5만 원의 검사비, 비급여 실비를 1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은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보조생식술로 임신하고자 하는 부부가 대상으로 냉동난자 해동과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를 회당 100만 원까지 최대 2회 지원합니다.
지방 소멸에 관한 부분들을 지금까지는 인구라는 차원으로 출산 장려라는 문제로 접근했는데 사실은 이런 자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사회적인 원인은 뭐냐면 교육과 일자리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라는 부분을 얘기하자면 결국 산업을 어떻게 육성하느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고령 친화 산업 부분이 경북 북부권과는 상당히 어떤 산업적인 적합도가 높기 때문에 그 산업을 육성시키면서 또한 고령화 시대에 그분들을 위한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좀보다 실용적인 차원에서 지역에 필요한 산업이 고령 친화 산업이라고 보고 제가 그걸 공약에 사실 제시한 것입니다. 저는 21대 국회에 있어서도 지방 소멸을 막고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성과로 2023년에는 의정 대상까지 수상한 바가 있는데요. 22대 국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국정 아젠다인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지방균형 발전, 안동, 예천, 특히 신도청 소재지가 균형 발전의 모범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특별법도 저희가 이미 발의해둔 바가 있고요. 21대가 부족하면 22대 초반에도 반드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서면은 법원조직법을 반드시 개정해서 방금 말씀드린 국민들이 재판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경북 북부 주민들이 재판받을 권리를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동지방법원과 함께 우리가 행정법원, 가정법원, 그리고 안동지방검찰청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에게 고품격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지역민들이 더 좋은 법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안동지방법원으로 반드시 승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심인 대법원으로는 실질적인 상고심이 상고심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고심 법원을 전국 5대 도시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광역도시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상고심 법원의 실질화를 기여할 수 있도록 상고심 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유수한 그 미술관인 구겐하임 미술관하고 협업을 통해서 세계적인 미술관을 짓는다. 그 예로 구겐하임의 스페인의 빌바오가 거기에 철강 도시였는데 완전히 쇠락했던 철강 도시가 빌바오의 구겐하임이 들어섬으로써 도시가 완전히 10만 도시가 활짝 핀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미술관이 지어지면은 한국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홍콩, 싱가포르, 중국에서 관람객이 다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안동 역사나 이런 큰 부지에 노벨상, 건축의 노벨상이라 할 수 있는 퓨리츠커 상을 수상한 사람의 건축이 들어서면 그야말로 랜드마크가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되는 겁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세계의 사람들이 관람객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